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검찰을 아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기고만장 또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범법자입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가 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협박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직후에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장문 내용이 정말 아주 살벌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기소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인데 공수처를 향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을 반드시 조사해라. 조사해서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라 라고 수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 주문을 미리 하고 있는 꼴이죠. 자, 이것은 정말 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수처 설치를 원했는지 정말 그 의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수처법의 어떤 독립성을 미리 훼손하고 있죠. 네,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 주장이죠. 지금 이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송경호 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명백한 불법적인 절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검찰청법 제12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얼마든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경호 차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없었다 할지라도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불구속 기소 처리한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3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 이것이 오히려 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 제7조에는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하라고 3차례나 윤 총장이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이 명백히 항명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죠. 네, 이뿐이 아니죠. 이성윤 지검장은 이 기소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김영대 고검장을 다 제쳐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직접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현재 법무부령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이런 검찰 사무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 그리고 상급자인 총장, 고검장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명백히 규정 위반을 한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없다라는 이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 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고발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아주 협박하고 있죠. 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식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사생결단식의 아주 감정이 앞서는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정말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 한다면 피의자에서 이제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비서관도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검찰을 상대로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공직자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검찰을 협박하는, 그것도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까지 끌어들여서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조사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것은 정말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아주 희한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 비서관의 이런 기고만장 행태에 대해서 요즘 아주 매일 열일하시는 진중권 씨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아주 핵심을 찌르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 쿠데타.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기소 쿠데타로 규정했네요. 이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지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입니다. 자,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 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죠.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민정비서관 백원우, 이광철,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차, 2차 검찰 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애들을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합니다. 이 대목에서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을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것이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실을 보는 듯합니다. 이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봅니다.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뭐하고 계시나요? 영화 보시고요. 시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고요.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 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웃음이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입헌 군주국, 대통령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아요.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분 흔들면 반국가 사범, 쿠데타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실제 이 나라 운영은 최강욱과 같은 이런 청와대 실세들이 움직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입헌 군주 국가의 아주 왕처럼 아주 태평하게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지적이네요. 어쨌든 이 나라가 정말 범죄자가 검찰을 협박하는 희한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